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조용히 주변을 보듬고 갈등을 피해가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느끼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며 때로는 참아내는 쪽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1963년 계묘년생, 즉 계수와 묘목의 기운을 타고난 토끼띠는 부드러운 인상 뒤에 날카로운 판단력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타인을 위하는 선택이 당연한 듯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계수는 지혜와 통찰을 뜻하며 묘목은 봄의 기운처럼 성장과 정리를 상징합니다. 이 조합은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감정과 통찰력이 빛을 발하게 하며 특히 대운에서 화를 만나는 시점에는 억눌려 있던 표현 욕구와 개인적 삶의 갈망이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지금은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입니다. 이제는 희생보다는 회복이, 배려보다는 자기 돌봄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공간,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말년 운을 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기에 이제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토끼띠의 말년은 이제 나를 위해 살 때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고를 누군가는 몰랐고 때론 고마움 대신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고 기분보다는 상황을 배려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63년생 토끼띠에게 감정 표현이란 늘 망설임과 함께였고 속상한 일도 꾹 눌러 담고 흘려보내는 것이 더 익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 꺼내어 드러낼 때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감정의 개방이 곧 운의 흐름을 맑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계묘생은 계수라는 차가운 물의 기운과 묘목이라는 부드러운 풀의 기운을 함께 지닌 구성입니다. 이 조합은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속은 단단하고 이성적 판단이 뛰어나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로 흐르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감정과 관련된 오행화 기운이나 토기운이 작용하면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솔직한 마음 표현은 단순한 감정 발산을 넘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잇는 복의 실마리가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마음을 털어놓는 용기,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미안함이나 서운함을 말로 풀어내는 순간 얽혔던 정서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관계의 막힘이 사라지면 금전과 건강의 흐름 또한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를 돌보는 강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숨기지 말고 표현할수록 운도 감정도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써도 돌아오지 않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베풀었고 그 대가를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묵묵히 기억되었고 사라진 듯했던 호의가 삶의 말미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63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은 그간 쌓아온 신뢰가 실질적인 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말수가 적어도 진심으로 맺은 관계, 늘 먼저 배려해온 태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금전의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계묘생은 인연과 연결의 기운이 강한 편에 속하며 2025년 을사의 해는 을목과의 조화로 인해 토끼띠의 묘목과 상생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사화는 인간관계와 평판, 귀인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기운으로 묵묵히 쌓아온 대인관계가 뜻밖의 도움이나 재정적 제안으로 이어지는 작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노력보다 진정성이 돈이 되는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들어오는 소개, 과거의 인연이 연락을 주는 일, 예전 거래처에서 다시 손을 내미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안에 재물운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해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타인을 통한 간접적인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겸손과 진심을 지켜온 사람에게 하늘은 결국 보답합니다.
2025년은 당신의 그런 삶의 작은 복의 열매를 내어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지지 않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마음이 다쳐도 표정은 다정하게 유지했고 억울한 순간에도 체면을 지켰습니다. 그런 삶은 때론 자존이지만 때론 불필요한 긴장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싸움을 멈춰도 됩니다. 당신이 그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고 몰랐던 사람에게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말년의 운은 완벽함보다 평온함에 더 가깝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현명해지는 시기이며 마음의 갈등을 줄일수록 오히려 재물운은 맑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계묘생은 음수와 음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띠로 평생 큰 소리 없이 조율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조율은 중년까지는 버팀목이 되었지만 말년 운에서는 오히려 자기 안의 피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5년의 을사년은 그런 피로의 고리를 하나씩 끊고 보다 단순하고 따뜻한 관계를 중심으로 운이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사화의 기운은 경쟁보다는 정리와 해소, 정서를 위한 정비에 더 가깝습니다. 승부의 무게보다 감정의 가벼움이 복의 흐름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내가 편안한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어울리는 모임이나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한 관계는 과감히 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삶의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는 이기려는 마음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합니다. 그 속에 숨은 작은 행운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사치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가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소극적이라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복을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63년생 계묘생은 음의 기운 중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띠로 무리하게 벌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크기의 복을 안정적으로 쌓는 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5년 그 절제의 삶이 실속 있는 금전운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을목은 작지만 깊게 뿌리 내리는 식물과 같고 사화는 그 식물을 서서히 키워주는 온기입니다. 토끼띠에게 이 해는 갑작스러운 큰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알찬 수입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무심코 챙겨주는 생활비, 과거의 지인이 건네는 고마움의 표현,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에서 비롯된 작은 보답들. 이런 것들이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복은 누구보다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운의 구조입니다. 이제는 소비에도 철학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큰 소비보다 지켜내는 지출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지인에게 따뜻한 밥을 한 끼 사는 소비, 오래 써온 물건을 정비하고 다시 쓰는 소비처럼 마음이 들어간 지출이 복을 부릅니다. 당신이 삶의 방식으로 보여준 절제는 이제 복을 붙잡는 강한 그릇이 됩니다. 돈은 흘러가지만 마음이 담긴 소비는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는 숫자로 남는 재산보다 내가 무엇을 지켜냈는가가 더 큰 재산이 됩니다. 작은 복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고 그것을 지켜낼 줄 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3년생 토끼띠가 말년에 가장 크게 받게 될 보상이자 선물입니다. 삶이란 어쩌면 쉼없이 달려온 여정 끝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63년생 토끼띠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그리고 때론 이름 없는 책임을 지기 위해 쉬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사주적으로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으며 자연의 흐름에 가까운 운을 지닌 띠입니다. 이는 곧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본래의 기운이 맑아지고 운이 흐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5년의 을목 기운은 작고 여린 새싹이 자라나는 기운입니다. 이는 반복되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순환에서 힘을 얻는 구조입니다. 정원을 가꾸며 흙을 만지는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짧은 산책,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여유. 이런 일상이야말로 복의 파장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힘이 됩니다. 삶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 단순한 것들 속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토끼띠에게는 바로 그 단순한 위로가 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말년으로 접어든 지금은 내면을 다독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의 목과 수의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정서적인 안정감이 커지고 주변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진다고 봅니다. 자연 속에서 느릿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수기운을 깨우는 일이며 이 수기운이 감정을 정돈하고 생각을 맑게 해줍니다. 결국 마음이 고요해야 복도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지는 것보다 무엇과 함께 머무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자연과 손잡고 내면의 평안을 중심에 두는 삶은 결국 복을 품은 삶입니다. 당신이 애써 찾지 않아도 복은 늘 당신 곁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그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지금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손끝으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접어두었던 그 취미와 손재주가 이제는 말년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63년생 계묘생은 사주 구조상 을목이라는 여리고 섬세한 목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는 생명을 살피고 조화롭게 다듬는 재능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손으로 하는 섬세한 일, 미적인 감각이 필요한 활동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띠는 평생을 남 챙기며 살아왔기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그동안 미뤄뒀던 나의 즐거움을 펼칠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2025년의 기운은 갑을목이 돋아나 무언가를 키우고 표현하려는 욕구를 자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토끼띠에게는 이 기운이 재능의 복으로 연결됩니다. 누군가는 정성껏 담근 장이 주변의 인정을 받아 상품이 되기도 하고 손자에게 주려고 만든 인형이 입소문을 타면서 작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작이 돈을 벌기 위해가 아니라 마음이 끌려서였다는 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무의의 흐름에서 시작된 일이 오히려 장생지복을 이끈다고 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큰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손길로 피워낸 무언가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 이막의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답게 사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이들만이 지닌 재주가 계묘생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감각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기 위한 그 시간 속에 진짜 복이 숨어 있습니다. 큰 성공이나 거창한 목표보다 지금은 조용한 일상의 흐름 안에서 진짜 복이 깃드는 시기입니다. 63년생 계묘생은 을목의 부드럽고 유연한 기운을 타고난 덕분에 인생 후반부에는 외부의 격동보다는 내부의 조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주변을 배려하고 눈치 보며 살아왔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평온 한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을목은 강풍에 부러지기보단 바람결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으로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흐름은 묘생에게 축적보다는 정리에 가까운 기운을 줍니다. 굳이 애써 끌어오지 않아도 이미 주변에 쌓인 복이 서서히 드러나며 이는 물질적인 재물운보다는 마음의 여유, 인간관계의 평온, 건강의 회복 등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지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크게 버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토대로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붙잡는 길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애썼고 잘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식이 조금 느려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나만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입니다.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고 바람 좋은 날 마당에 햇볕을 쬐는 그런 일상이야말로 진짜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과거엔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다독이고 오래된 취향을 다시 꺼내보는 여유 속에서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계묘생에게 2025년 이후는 자연의 리듬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을 쓰기보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꾸려가는 것이 곧 가장 높은 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무리 없이 지내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